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객체에 대한 얘기를 같이 쭉 진행을 해봤고요. 스태틱에 관한 얘기를 좀 했었죠. 자, 그래서 스태틱은 여러분들이 그 자바 프로그램의 첫 스타트로 사용하는 이 메인 메서드는 스태틱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에요. 머신이 이 자바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스태틱은 우리가 공유할 때 쓰는 용도로 그 키워드를 붙인다고 했죠. 그리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원이 그 고정시키는 곳이 클래스라는 곳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클래스는 인스턴스보다 항상 먼저 존재하고 인스턴스는 클래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니까 언제나 우선 순위가 클래스가 앞선다. 자, 그래서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태틱 자원은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는 자원을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어제 같이 했었고, 그래서 메인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핵심 로직, 중요한 로직을 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사용하는 변수들은 외부에서 사용을 가져다 쓸 때 무조건 스태틱 붙은 자원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공유하고 싶지 않은 자원도 메인에서 써야 되니까 스태틱을 붙였던, 어거지를 붙였던 어제 그 상황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스태틱을 안 붙이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그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여기다 작성하는 게 아니고 클래스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렇죠? 결국 이 세상, 우리들의 실제 세상에 실제 세상을 잘 보면은 뭔가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기보다는 뭔가 업무 분담이 확실하게 돼 있죠, 그죠? 컴퓨터 같은 것만 해도 컴퓨터가 일체형이기보다는 모니터 따로 있고 마우스 따로 있고 본체 따로 있고, 그죠? 자, 뭐 자동차만 해도 자동차는 뭐 바퀴, 엔진, 뭐 프레임,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조합해서 만드는 거죠. 자, 좌우간, 여러분들 어떤 개념을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 개념을 이루는 속성과, 그죠? 상태값과 그 상태값을 처리하는 기능으로 하나의 개념을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개념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조립을 하면, 조합을 하면 뭔가 새로운 또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레고 블록 쌓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은 개념을 표현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자, 우리가 이제 객체라는 것을 알았고 객체를 이제 사용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 객체를 여러 방식으로 한번 써봤죠. 객체를 많이 만들어서 동일한 유형의 객체를 배열을 만들어서 써보기도 했고요, 그죠? 거기에 있는 객체들을 꺼내서 우리가 원하는 객체에 원하는 데이터만 딱 꺼내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도 썼었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객체의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법적인 코드 작성법을 좀 이제 손에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이제 객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일단 다시 한번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객체를 만들 때 new 하고 클래스를 하나 만드시면 된다 그랬죠. 지금은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객체를 만들기 위한 원형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단골 손님 퍼슨으로 또 똑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ge 메인 홈,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자, 지금 따로 기능을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자, 요거를 이제 사람 한 명 만들고 싶으면 퍼슨, 객체 하나 만들 때 이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 이름을 이렇게 출력을 한다고 해서 이름이 나오진 않겠죠.
널이라고 하죠. 왜냐면 아무것도 안 넣어놨으니까.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제 사람 한 명 만들었으면 이제 사람을 디자인해야 돼요. 네임, 이름도 좀 붙여주고, 나이도 좀 정해주고, 고향도 좀 정해주고. 자, 이렇게 해야만 이제 이 사람이 비로소 의미가 있죠. 그죠? 데이터를 세팅을 해줘야만.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은 홍길동이 되는 거죠. 20살 대전사는 홍길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떤 변수에다가 값을 넣는 것, 이거를 초기화라고 하거든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런 값도 없는 변수, 무의미한 변수에다가 의미 있는 값을 넣는 것을 초기화라고 해요. 뭐 이런 게 변수 초기화가 되겠죠. 뭐 이런 거죠. A에다 10을 넣는 거, 초기화라고 하는데, 자, 객체는 세팅해야 될 게, 변수는 딱 하나지만 객체는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수행을 하고 나야만 객체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객체 초기화라고 해요. 다시요. 객체는 초기화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초기화를 하고 써야 되죠. 자, 사람 한 명 더 만들어 볼게요. 홍길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홍길순도 사람 2명을 만든 거죠. 여기다 홍길순이라는 정보를 세팅하지 않으면 얘는 의미가 없잖아요. 텅텅 비어 있으니까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객체는 데이터를 넣어줘야만 의미가 있다. 객체 초기화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이게 은근 좀 되게 귀찮은 작업입니다. 사람은 3개의 변수로 표현이 되고 있어서 3개를 세팅을 해줘야만 멀쩡한 사람이 되는데, 이 3개 정도는 좀 할만한데 막 5개, 6개, 7개, 8개 막 이렇게 10개 정도 되면은 객체 하나 만들고 10개 다 세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을 객체한테 맡기고 싶어요. 그럼 좀 편하겠죠. 해볼게요. 자, 객체라는 건 모두가 객체 스스로가 다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set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set 데이터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객체는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의 나이를 가리키는 거죠. 자기 자신의 나이를 이렇게 스스로 세팅을 합니다. 홍길동이라고 세팅하고, 또 홈, 대전, 그리고 세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넣지 않아도 객체 만들고 여러분이 set 데이터 실행하면 이거 바로 지가 알아서 자기 거에 넣겠죠. 이 데이터들을. 그럼 우리가 좀 더 편해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뭐 하면 된다? p1.set 데이터 이렇게 하시면 된다. 편하죠. 그래도 홍길동 잘 나오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게, 두 번째 사람 만들고 set 데이터 하면은 이 사람도 홍길동이 되잖아요. 이 사람 홍길순으로 만들고 싶은데 둘 다 홍길동이 되죠. 왜? 클래스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실행을 하겠죠. 홍길동이 2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값을 이렇게 홍길동 20살로 고정해 놓으면 사람 만들 때마다 계속 홍길동이 나오니까 이걸 우리가 좀 조절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린 다 메서드를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4개 변수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값만 외부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age name home.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자,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여기다가는 20살 홍길동 대전 사는 사람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잠깐 주석 처리하고. 자, 널이 나오죠. 분명히 값을 넘겼는데 여기 들어왔을 텐데, 그래서 널이 나오죠. 자, 왜 그런 거냐면 요 age랑 요 age랑 여기도 age가 있고 여기도 age가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컴퓨터가 이 두 개를 구별해서 똑똑하게 사용을 못하죠. 컴퓨터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age는 요거고요, 요거의 age도 요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을 넣는 거죠. 자, 근데 어차피 이거는 지역 변수죠. 이 set 데이터에서만 유의미한 데이터고요. 실제로 여기에 저장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클래스는 데이터가 세팅됐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클래스 인스턴스 변수를 우리가 정확히 가리키려면은 요 앞에다가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변수의 대상을 가리킬 때 이렇게 p1 이렇게 점 해가지고 대상을 가리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자기 자신께 있으니까 그냥 써도 됐었던 건데 이렇게 똑같은 게 두 개가 생겨버리면 이제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더 정확히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가, 키워드가 있어요. 그거를 this라고 합니다. this 붙여주면은 this가 붙은 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this는 이거잖아요. 이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자바에서 다루는 가장 큰 단위가 뭡니까? 클래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this는 이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 그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요거는 요거를 가리키고요, 요거는 요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요 세 개가 쏙 여기로 다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비로소 홍길동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도 22살 홍길순 이렇게 해서 대입연산만 객체한테 맡겨도 조금 더 깔끔해지죠. 그렇죠? 홍길순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메서드를 좀 활용하면 우리가 조금 더 객체를 만드는데 편리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자,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체라는 건 결국 초기화가 되지 않으면 무슬모라 그랬잖아요. 자, 그 말은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초기화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실행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수로 이렇게 까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셋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럼 비어있죠. 그럼 P1은 무슬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까먹지 않고 이걸 맨날 하나 만들 때마다 셋 데이터라는 거를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귀찮다 이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면 객체 만들 때 그냥 자동으로 실행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모든 객체는요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생성자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생성자는 하나의 메서드인데 조금은 독특하게 생겼어요. 일반 메서드랑은 다르게 생겼어요. 자, 일반 메서드는 이렇게 void라는 걸 넣잖아요. 이거 리턴 타입이죠. 메서드가 뭔가를 내보낼 때 뭘 내보내겠다라는 걸 이제 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리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이렇게 뭐 아무렇게 지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지으셔야 돼요. 이게 규칙입니다. 생성자를 만드는 규칙이고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만든 메서드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메서드니까 이런 거 출력문 하나 넣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다 주석 처리하고, 심지어 이것도 주석 처리하고요. 딱 뭐만 해볼 거냐면, 심지어 이것도 다 주석 처리하고, 요것만 남겨볼게요. 코드 요거 하나 딱 남겨주세요. 실행하면 안녕히 실행이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2번 나오죠. 3번 나오고. 뉴라는 건 이제 객체를 한번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반드시 실행되는 것을 적어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실행이 되는 거죠. 안녕이라는 출력문이.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히 나오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고 싶은데 널이 나오죠. 당연히 세팅을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 setData라는 함수가 하는 이 일을 얘가 하면 그럼 딱이죠. 그러려면 이것도 받아줘야겠죠. 이렇게. 그럼 setData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객체가 딱 만들어질 때 아예 만들 때 데이터를 넣어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setData 이제 필요 없죠. 자, 근데 여기가 빨간줄 뜨네요. 자, 가만히 잘 살펴보니까 이 person하고 가로 열고 닫는 게 뭐랑 똑같이 생겼습니까? 이거랑 똑같이 생겼죠. 아까 우리가 이거 안 넣었을 때 이거랑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결국 생성자라는 건 결국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자를 호출하면 생성자가 한번 실행이 되고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성자의 모습을 이렇게 바꾼 거죠. 매개 변수 3개를 받도록.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는 못 만들고 반드시 3개를 넘겨줘야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죠. 객체를 만들 때 아예 넣어버리면 실행과 그러니까 객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여기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사람 2명 만들 때 단 2줄이면 이제 되겠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고 깔끔하게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자라는 걸 이용해서 객체 초기화를 할 수가 있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객체 초기화뿐만 아니라 객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반드시 실행돼야 되는 게 있으면 여기다 다 적으시면 돼요. 이런 출력문 같은 거 적어주면 사람 태어날 때마다 태어났다고 출력을 해주죠. 됐죠? 자, 그래서 생성자였고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생성자는 객체가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실행되는 메서드고요. 리턴 타입 없고요. 이름은 반드시 클래스명과 동일해야 된다라는 규칙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